옛날 옛적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춘향이 남편 이몽룡. 이몽룡은 과연 뭐가 그렇게 재밌길래 춘향이를 찾아가지도 않고 나란 일을 했을까요?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과거에 대해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겠죠. 과거란 고려와 조선시대의 관리를 뽑기 위해 시행된 시험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제는 문과, 무과, 잡과로 나누어지는데요. 지원 자격은 양반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관오리의 자식이거나 재혼한 여자의 아들이거나 서얼의 자식이라면 자신의 출생이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얼이란 양반의 자식 중 본처가 아닌 첩이 낳은 자식을 의미하죠. 추가적으로 문과에는 정규시험과 비정규시험으로 나뉘는데 3년 주기로 치르는 정규시험인 식년시, 비정규시험인 증광시, 별시, 알성시 등이 있습니다. 문과는 크게 소과와 대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문과의 순서는 초시, 복시, 전시 순으로 선발되는데 이 절차를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처럼 시험의 순서이자 단계로 기억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1차 시험인 초시에선 각 도의 인구 비례에 맞는 인원을 선발하고 2차 시험인 복시에선 초시 선발자 중 33인을 선발합니다. 마지막 대망의 3차 시험인 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처럼 왕의 바로 앞에서 시험이 치러집니다. 이 전시에서 과거 시험의 순위가 결정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소가 대과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해 드리자면 소가는 진사시와 생원시로 나뉩니다. 각 시험 합격자는 100명씩 도합 200명이 총 합격자 수이며 진사시에 합격하면 진사, 생원시에 합격하면 생원이 되고 양반의 자격을 얻으며 양반가가 됩니다. 진사가는 문예장착, 생원가는 사서우경의 지식을 요합니다. 또한 소가는 초시, 복시의 순서로 각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관직 중 가장 낮은 종구품의 관직을 얻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당대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 입학 자격과 대과 응시 자격이 주어지죠. 즉, 관직을 얻기 위해선 소가부터 치러야 대과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과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되고 또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대과 또한 1, 2차 시험인 초시, 복시로 이루어져 있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초시, 복시 각각이 또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1일 간격으로 시험이 실시됩니다. 여기서부터 소가와는 다르게 굉장히 빡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과연 당시 과거 응시자들은 애도 일도 없이 어떻게 공부했을지 의문이 드네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초시와 복시를 통과한 33인은 관리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마지막 시험인 전시에서 각자의 순위가 매겨지는데 이 순위에 따라 관직의 등급의 차이가 발생하죠. 우리가 흔히들 아는 장원급제,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면 곧바로 종육품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과와 잡과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무과란 무인선별 과거시험, 즉 무사를 뽑는 시험입니다. 무과 또한 문과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치러지는 정규시험 식년시와 각종 비정규로 이루어지는 무과시험이 있었고 초시, 복시, 전시의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잡과는 외국어, 법률, 의술, 천문학 등의 분야에 기술직을 등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이해되셨나요? 그럼 과연 모두가 과거에 합격하고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다음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무원을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움이었습니다.